예, 안녕하세요. 2023년 12월 6일 정한영의 부동산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이제 경매 이야기를 했고요. 왜 일산 지역을 제가 추천하는지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관심 있는 분들은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아이 참네. 그죠? 예. 아이 잠깐만요.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그래요. 뭐 물론 참 잘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이 부동산 채널 이렇게 쭉 들으시면서 뭐 컨텐츠를 잘 만들고 인물이 좋고 편집을 잘하고 목소리가 어떻고 내가 알아듣기 쉽고 예. 물론 뭐 우리가 그 소비자의 취향이죠. 그런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그동안 듣지 못했던 이야기, 듣지 못했던 이야기, 예, 무엇이 진실인지 시간이 지나야 밝혀지는 이야기들, 뭐 과거에도 그랬고 그걸 이야기를 좀 드리면서 우리가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진짜 봐야 되는지 어, 자 제가 중요한 이야기를 했죠.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제가 오래전부터 했었던 이야기니까 지금 좌파 진영 좌파라고 해야죠. 좌파 부동산 폭락론을 이야기하는 좌파 진영에서 뭐 부동산에 대해서 뭐 막 얘기들을 해요. 참 내 속으로 참 웃겨요. 참. 아니, 해결 방법을 제시하라고. 아니면 문제점에 대해서, 그죠? 다른 사람들이 다 아는, 아니면 그런 문제점이 있다라는, 소잃고 외양간 고치듯이 그런 이야기, 지겹지도 않나. 그러니까, 이게, 지금 20년 동안 보면, 폭락론을 이야기했었던 사람들이 쭉 있었죠. 계속, 계속 있다 사라지고, 있다 사라지고. 또 다시 이제, 과거에 이야기했던 사람은, 폭락론을 이야기했다가 폭락 안 하고 다시 오르다 보니까, 이제 못 나오고 또 새로운 사람이 또 나와서 또 새로운 논리를 피고 다들 그래요. 근데 참 제가 보기에는 예, 아유 진짜 그냥 그런 거죠. 우리 태권도 초단 검정띠 있다면 자기가 동네에서 싸움 제일 잘할 것처럼 느끼는 깨져봐야 알아요. 사람은 깨져봐야 알고 항상 그 고민을 많이 해봐야 합니다. 해봐야 알고 그리고 또 하나는 타고나야 돼요. 타고나야 됩니다. 타고난 그거는 무시할 수 없어요. 자, 분양가가 어느 지역이 올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그 아파트가 아니라니까요. 그 아파트가 오른 게 아니고 그 아파트의 주변 지역에 그죠? 분양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제가 아까 방금 전에 마포에 그죠? 제가 지금 창이 닫혔는데 아까 뜨던데 무슨 뭐 청약률이 몇 대 몇 해가지고 주변에 아파트 값이 뭐 얼마 올랐다 아까 그런 게 있었는데 잠깐만요. 어, 아까 자자자 아까 그죠? 아까 분양시장에 뭐가 있었는데 또 금방 없어졌나? 아까 여기죠? 예, 아까 마포 그 내가 저기 있었는데 마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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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예.
예, 요 기사를 한번 봅시다. 지금 한 분 계신데. 자, 아까 뭐 청주도 이야기 나오고 요 기사 나오다가 요게 지금 마포 푸르지 어반피스 뭐 평균 경쟁률이 56대 1이래요. 그러면서 지금 이야기가 쭉 나왔어요. 쭉 나오고서 그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냐면 그 옆에 있는 아파트가 2억이 올랐대요. 2억이. 그러니까 원래 분양가보다는 사실 더 올랐대요. 예, 몇 억이 올라서 지금 현재 이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그죠? 예. 16억에 내가 분양을 받으면 경쟁에서 되면 옆에 아파트가 18억에 팔렸기 때문에 예, 분양권에서 2억의 프리미엄이 있대요. 이래서 지금 뭐 사람들이 뭐 얼마가 몰리고 그죠? 해가지고 지금 여기 보면 정당 계약 12월 26일부터 28일까지 이루어진다. 이 얘기를 왜 하겠어요? 이 이야기를 왜 하겠냐고. 예? 자, 아무것도 없어요. 이유도 없어. 그냥 갑자기 18억이라는 거래 가격이 옆에 형성이 된 거예요. 예? 여기 거래가 됐대. 18억에. 예? 16억, 원래 16억이었는데 18억에. 근데 사실은 분양가는 더 밑이었어요. 더 밑이었는데 이게 18억이 팔렸대요. 그런데 새로 분양되는 아파트가 지금 16억인데 당신이 당첨만 되면 예? 옆에 18억에 팔았으니까 너도 2억 차액을 먹을 수 있지 않냐. 얼마나 좋아. 그죠? 예. 아씨, 난 이런 것만 또 별로 이런 거 조회도 안 하는데 요즘은. 예, 하여튼. 이죠? 아니, 기잖아요. 지금 논리가 그거예요. 그런데 정당 계약 저번에 지금 정당 계약이 12월 26일부터 28일까지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마포에 지금 대우 프루지오가 어? 그러면 왜 이거를 돈 주고서 이런 기사를 뉴시스에 왜 내요? 계약을 안 할까 봐 사람들이. 16억에 분양받은 사람들이 내가 싸고 좋다라는 걸 알고 계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믿고 계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인터넷 조회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자료를 인터넷에서 찾으니까 옆에 예? 옆에 왜 비슷한 아파트가 18억에 지금 팔렸다 이거야. 2달 전에. 어? 그러니까 이건 당신이 분양받아가지고 입주하면 18억 이상 간다 이거지. 이건 더 새 집이야. 자, 이렇게 많이 써서 이제 그 물리신 분들이 다 누구냐면 저기 세종시. 대전에 가까우니까. 예, 세종시가 그런 식이었습니다. 뭐냐면 기존의 아파트가 다들 뭐냐면 그 세금이라든지 내가 이제 청약해서 당첨되면 분양받으면 이제 보통 우리가 3년 이상 보유를 해야 세금에 대해서 유리하니까. 그리고 이제 뭐 공무원들 특별 뭐 분양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바로 이제 우리가 그 판매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매각할 수가 없죠. 이제 그렇게 묶여 있는 상태에서 신규로 분양하면서 어떻게 해요? 저 아파트 중에 몇 채가 이제 거래가 됐다 이거야. 그죠? 얼마에? 그러면 이 동네 쫙 어떤 소문이 나요? 수만 명한테. 어?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은 아니 내가 13억에 분양받았는데 우리 아파트가 18억이래. 기분 좋잖아. 그러면 우리 아줌마들 욕심에 18억인데 18억이 거래됐다고 하는데 아니 적어도 내가 금매로 내놔도 17억 5천? 예, 아줌마들은 더 짜. 17억 8천, 9천 이렇게 해야 금매 아닌가? 예. 아니 그렇게 팔려야 되지 않을까? 다 이런 가격에 내놔요. 이런 가격에. 그런데 아무도 분양받은 아파트를 비싸게 주고 사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왜? 그 옆에 다시 또 분양하고 있잖아. 그죠? 네, 그 분양하고 있는 게 16억이래. 이건 헌집인데 이건 새 집이야. 어? 그리고 저게 18억 한다는데 그럼 이거는 분양받으면 더 오를 거 아니야. 어? 이게 어떤 식이냐면 예전에 우리 그러니까 이게 그 우리 부모 세대들부터 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관성적으로 그죠? 그 인식이 이제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대생들이 똑똑해라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AI 시대에 제일 경쟁력 없는 대학교 중에 하나가 서울대예요. 뭐 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 왜 걔네들이 똑똑하다라고 했었던 그 뇌 구조는 AI 시대에 맞지 않거든. 근데 우리가 뇌의 용량은 비슷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발달된 사람들은 저처럼 그 아웃사이더가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런 용량이 없어. 처리할 수 있는. 예, 바르게 살아야 되고 뭐 그런 것만 외워야 되는 사람들은 새로운 걸 해석할 수 있는 시각이 안 생기는 거예요. 우리 뇌는 그죠?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할 수 없어요. 예. 자, 마치 분양돼서 당첨돼서 청약해서 내가 아파트에 당첨이 되면 특별한 혜택으로 받는 걸로 착각을 해요. 아닌데. 그냥 사는 거야. 예. 마진 다 주고, 그죠? 건설회사 마진 다 주고, 조합원들 그 조합의 이익 다 주고, 내가 권장 소비자 가격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는 안 그랬어요. 과거에는 아파트가 공급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저 청약통장으로 되는 것은 굉장한 프리미엄이 있었어요. 왜? 남들보다 집값이 오르는 상황에서 집이 필요한 상황에서 빨리 공급을 받은 거니까. 그런데 지금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청약에서 된다라는 것 자체가. 예? 다만 한 가지는 있어요. 청약에서 되게 되면 대출이 유리해요. 대출 받을 때 그 신규 주택 같은 경우는 대출을 이빠이 해주니까 그리고 이자나 뭐 이런 것들이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해주는 거니까 그 대출이 유리하기 때문에 청약이 유리한 거 외에는 지금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자꾸 과거에 대한 것에 우리가 뭔가 빠져 있는 거야. 예? 그거에 세뇌된 거예요. 우리가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그죠? 지금 현재 여기에 그 청약한 사람들이 실수요자들이에요. 청약통장 가지고 예? 22대 22.6대 1. 나 오늘 이 기사가 왜 뜨는가 했더니 그죠? 정당 계약. 제가 앞전에 정당 계약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정당 계약이라는 말도 사실은 없는 건데. 그죠? 분양권은 그냥 내 청약만 했어. 그죠? 이때 이때부터 뭐예요? 본계약이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12월 12일부터 본계약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어찌 하겠습니까? 에? 사람들이 프리미엄이 있다라고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첨된 사람들이 내가 20대 1, 막 100대 1로 이렇게 힘든 것에 당첨이 됐어. 야, 이건 난 굉장한 행운이야. 굉장한 행운인데, 그죠? 이 사람들이 계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본계약을. 어? 그런데 본계약하기 전에 내가 지금 당첨된 상태에서 자, 프리미엄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프리미엄만. 어? 근데 실체를 알면 본계약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여기에 응모한 사람들 중에 16억짜리가 옆에 18억에 팔렸다고 이거 분양받으면 18억이 될까? 내가 16억 리스크를 져서 2, 3년 후에 여기 입주해가지고 18억이 돼서 2, 3억 남으면 행복할까? 그거 생각하고 입찰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죠? 여기서 지금 돈을 벌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어찌됐든 로얄층, 예? 로얄층과 로얄동은 그래도 분양가보다 조금 더 붙어요. 프리미엄이. 그죠? 예, 그런 몇 사람들은 될 수도 있어요. 분양권만 팔아서 이익을 내가 챙길 수 있어요. 다만 몇 천만 원에도 얻어먹을 수 있겠죠. 그런데 어, 이게 지금 자꾸 이걸 하는 게 뭐냐면 지금 불안한 거라. 정당 계약이 경쟁률은 이렇게 높았지만 그죠? 그리고 이거 청약하는 것만으로 왜 청약 통장 가지고 이렇게 가서 청약을 해요? 가면은 볼 거 재밌잖아. 그리고 뭐 화장지도 주고 라면도 주고 뭐 별거 별의별 거 다 주잖아요. 가면 할 일 없는 사람들. 예. 서울시에 있는 그죠? 58가구 모집밖에 안 돼요, 또. 58가구에 1,300명이면 내가 봤을 때는 거의 그 일반인들보다 모집된 사람일 가능성이 커져. 그죠? 예, 이게 이런 거는 그리고 이게 사람이 많이 모인 게 아니에요. 네 가구 모임에 우리 197대 1이라고 하지만 막상 788명 모인 거예요. 그리고 어, 이게 뭐 아마 재건축이니까 이럴 거예요. 조합원 분이 있으니까. 그죠? 64가구 모집에 3,500명. 3,500명에 788명, 800명이면 4,300명 정도 되죠. 4,300명에다가 여기 4,300에 1,300 하면 한 5,600명 정도 모인 거예요. 5,600명 정도의 청통장이 서울 시내에서 모였어요. 야, 그건 많이 모인 거 아니냐?
중개인들 중개인들이 들고 온 것밖에 안 돼요. 내가 봤을 땐 중개인들 숫자도 안 돼요. 서울시 중개인 숫자도 이거는 예? 그냥 여기 하면 예? 5,600명이 모였는데 만약에 청약통장 하나를 모아 갖고 오는데 10만 원씩 준다라고 그러면 5억 6천 정도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5억 정도 뿌리면 예, 청약통장이 한 5천 개가 모일 수 있는 거죠. 광고비로서. 예? 자기네들은 지금 이 광고에 대한 쇼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사람들 모집하는데 청약통장을 그죠? 그냥 광고한다고 해서 사람이 5천 명이 안 모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요? 5천 명이 모이면 그게 언론에 보도가 되겠죠. 그죠? 광고를 많이 해서 언론을 타야 되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근데 이 방법이 안 되니까 만약에 10만 원씩 청약통장 하나 가지고 10만 원씩 썼다라고 하면 5억 정도면 5천 명이 모여진단 말이에요. 청약통장 5천 개가. 그렇게 하면서 이제 프리미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막 예? 우리 그 보험하던 하시던 분들이 실적이 안 되면 자기가 그죠? 자기가 보험 가입하죠. 우리 다단계 판매도 그렇고 공인중개사 하시는 분들이 처음에는 뭐 몇 푼 준다라고 해서 청약통장 들고 갔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 얘기를 계속 듣다 보면 내가 청약을 해버리는 소위 말해 정당 계약 사전에도 없는 정당 계약을 해버리는 상황이 됩니다. 이게 자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나중에는 이제 그런 얘기 할 거예요. 유튜브들이 참네 어이가 없어서. 예, 예. 어디 지역의 아파트 값이 올랐다라는 소문이 나오고 올랐다라는 거래 가격이 나와요. 내가 관심도 없는데 그런 걸 막 정보로 줘 누군가. 예? 이유는 뭐예요? 그 옆에 새로운 걸 팔기 위한 거죠. 자, 비트코인이 올랐다는 얘기를 왜 해요? 왜 그렇게 비트코인 올린 걸 갖다가 그렇게 정보랍시고 이렇게 난 듣기도 싫은데 계속 왜 나한테 전달해 줄까? 야, 비트코인은 어차피 올랐으니까 네가 못 사잖아. 여기 김치코인이 있는데 이거 사면 올라. 예? 이거 사면 올라. 예, 인간의 뇌가 그죠? 예, 이런 착시, 예? 뭔가가 관성적으로 움직이는 생략하면서 착시로 움직이는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뒤에 배경에다가 꼭 그 책을 많이 보이는 데서 사진을 찍고 유튜브 진행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씨 누가 요즘 뭐 나이가 있지. 진짜 나이가 많아서 예전에 김동길 교수님처럼 진짜 서재가 있고 책이 많은 사람들이 몰라도 뒤에 책을 누가 봐. 책 꽂아놓고. 요즘 제 나이만 돼도 그걸 꼭 배경으로 자기가 좀 지적으로 책을 읽은 것 마냥 그렇게 하죠. 그런데 그렇게 보이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저 사람은 저 책이 뭔가 하여튼 우리 인간의 뇌가 감정적으로나 어떤 사고 판단할 때 굉장히 그 착시를 많이 하죠. 예. 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자, 이 기사는 나중에 보세요. 이제 지나면 이제 없어. 이제 앞으로 이게 좀 많이 나올 거예요. 얘네들이 지금 이걸 끌어내야 되니까 12월 26일부터 28일까지 이 계약을 끌어내야 되니까 계속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옆에 아파트가 올라야 되는 거야. 옆에 아파트가 오르면 사람들이 그걸 사는 게 아니라 이거 올랐는데 그럼 나도 분양받아서 올라야지 이렇게 생각하거든. 이 얘기를 좌파 진영의 부동산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 오늘 이후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어, 제가 이 이야기를 10년 전부터 했다니까. 참. 근데 귀찮아서 더 이상 뭐. 아, 이거는 그냥 뻔히 아는 거 아니에요, 보면 패턴을. 근데 왜 이게 안 보일까? 본인들은? 예? 전문가라며. 용기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예?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동산에 대해서 기본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집값이 지금 반값으로 떨어져야 된다라고 더 밑으로 떨어져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 많은데 여러분들의 살 집은 사고 싶은 집은 절대로 안 떨어져요. 여러분 집값만 떨어지는 거지. 예? 내가 사고 싶은 집은 어디예요? 새 집이잖아. 신규로 분양되는 집이잖아. 그거는 아니 어떤 미친놈이 원가도 안 나오고 손해 보면서 왜 그 가격이 공급하냐고 그럴 일 없어요. 예?
여러분 집값이 떨어지는 거야. 여러분 집이 안 팔리는 거고. 예, 신규는 항상 신규가 팔려요. 왜? 사람들 심리가 사치스러운 게 아니라 젊은 사람이 좋고 새 거가 좋은 거야. 예? 누가 오래된 거 가지고 싶어요. 예? 지금 현재 뭐 올드카 타는 친구들 있잖아요. 예, 저희 집 아들이 뭐 맨날 올드카에 빠져 사니까. 하지만 별로 타고 싶지 않아요. 이 녀석도 지금 보니까 예, 오래된 화물차도 하나 갖고 있는데 엉덩이가 아파가지고 안 타요. 예. 그거 탈 때만 가지고 싶어서 그때만 좋은 거지. 왜 신상이 나오는데? 예? 과거보다 현재 게 더 좋으니까 신상이 나오는 거예요. 예? 김치를 항아리에 담아야만이 제맛이다? 그런 얘기 많이 했죠. 김치독 묻고 뭐하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진짜 김치독을 묻었어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요. 김치냉장고 얼마나 좋은데. 요즘 김치독 묻었다가는 김치 다 버린다니까. 말 같지 않은 소리 자꾸 뭐 옛날 전통 방식이다 뭐다 옛날 게 좋은 거다 자꾸 그딴 얘기 하지 마세요. 집도 마찬가지예요. 집도 다 아파트가 그게 그건 것 같아도 신상이 좋아요. 그리고 집은 젊은 언니들이 찾는 거라서 젊은 언니들이 시어머니가 쓰던 거 시어머니가 좋다는 아파트 관심 없어요. 자기 나이 또래에서 좋아하는 신상을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이제 내 나이에 맞게 아파트나 뭐나 보시면 되고 자 이거는 지금 청취하시는 분 앞으로 청취하실 분 계시겠지만 아 나 참 왜 이씨 자꾸 옥션원이 광고 나와 싫어. 이 광고가 이렇게 지금 제목이 떠줘야 지금 내가 그죠? 이씨 저거 때문에 지금 캡처가 안 되네. 아이씨. 그렇습니다. 지금 한 분 듣고 계신데요. 예. 자, 정당 계약을 끌어내기 위해서 12월 달 정당 계약을 끌어내기 위해서 오늘 이제 얘네들이 돈을 푸는 거죠. 언론사들한테. 언론사인지 쓰레기들인지 진짜 돈을 풀어가지고 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부터 12월 말까지 12월 말까지는 여러분들이 검색을 할 때 이제 이런 기사가 나와서 어, 소위 말해 그들이 말하는 정당 계약을 끌어내기 위해서 마포 프루지오 제가 이제 이거를 지금 업데이트를 해야 되니까 어반피스 예, 경쟁률 실체 이 제목 파기가 참 어려워요.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여기까지 했고 업로드 할게요. 지금 한 분이 시청해주고 계신데 여러분들이 시청해주시면 한 2원 생기는 것 같아요. 2원 2원 생기는 것 같고요. 제가 그죠? 좋아요, 구독, 댓글 다 좋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 뭐 구독도 해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고 다 좋은데 아, 제가 부동산 유통혁명 유통혁명을 그 깃발을 제가 들려고 합니다. 물론 뭐 별로 기대 안 하셔도 돼요. 뭘 하겠어 제가. 그런데 항상 모든 일은 작은 불씨부터 시작을 하고요. 제가 주장하는 건 그거예요. 지금 좌파냐 보수냐 자꾸 이렇게 편가르게 하는데 그런 헛소리 하지 말고 저는 X좌파, X세대 좌파, X좌파. 예? 그 386들이 말하는 좌파가 아니라 거기는 이제 386 좌파고 X 시대가 저희 나이 때가 이제 X 세대니까 X세대 좌파를 주장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MZ 세대를 이으는 중간에 이제 어떤 그 교량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가 이제 그런 세대가 되어야 하는데 부동산에 대해서 하나도 그냥 오히려 그냥 그거밖에 주장을 안 해요. 그러니까는 뭐냐면 중간에 누가 폭리를 취한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깨끗해져야 된다. 뭐
저거는 불법이다. 뭐 아니면은 너무나 많은 이익을 추구한다. 바뀌어야 된다. 예,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이야기를 쭉 따라가 보면 결론은 뭐냐면 아파트를 공급하는 사람들이 착해져야 된다. 예? 그들의 희생과 봉사가 있어야 우리가 국민들이 편하고 잘 살 수 있다. 그 말을 믿으세요. 그게 될 거라고 봐요. 예? 아니, 내가 대통령까지 가면 무슨 욕심이 있겠어요. 그런데 하는 짓거리 봐요. 그죠? 예? 명예만 얻는 게 아니라 명예, 돈, 권력 다 가지려고 하잖아요, 인간들이. 누굴 맡겨놔도. 문재인 대통령은 안 그랬나요?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된 게 뭐였어요? 그분은 명예에 너무 욕심을 거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을 행사를 못함으로써 그 권력의 공백을 지금 윤석열 같은 김건희 같은 이런 인물들이 삐집고 들어올 수 있는 계기를 만든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뭐 정치에 대해서 안다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지만 자 부동산도 제가 왜 혁명을 이야기하냐면 그죠? 원래 뭐 처음 시작은 다 미진하죠. 네. 이게 아니에요. 이 현재 있는 이런 시스템에서는 그래요. 맨날 구속하고 맨날 숨어서 하고 예? 그거에 대한 반복일 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일반인들한테 주택에 대한 공급이 원활해지고 삶의 질이 좋아지고 국가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느냐? 안 된다니까요. 이게 예? 민주당 인사들 아니면 진보 진영들 인사들도 막상 이 부동산에 관련해서 자기한테 권한이 주어지면 어떻게 해요? 아니 내가 이거 돈 벌 기회인데 제도가 이런데 예? 시스템을 바꿔야 됩니다. 시스템을.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지금 배춧값 파동이 안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김치냉장고가 큰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유통구조가 다양화됐죠. 자, LH나 SH, 청약통장은 LH 하나밖에 없어요. 법률로 정한 청약통장 하나밖에 없어요. 그 청약통장 가지고 모든 아파트 우리 주택시장이 그 정부가 주도한 형태로 주도해서 진행이 돼요. 어떻게 바뀔 수 있냐고요, 우리나라 주택시장 자체가. 예? 이 금융에 대한 도움이 없으면 주택시장이 바뀔 수가 없는데, 왜 오래된 집이 안 팔리는 줄 아세요? 1금융권이 대출을 안 해주니까 그래요. 1금융권이. 집값만 올랐다고 하지, 1금융권이 대출을 안 해주고, 뭐만 대출해줘요? 신규 분양만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신규 분양만 팔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집값 올랐다고 조합만 하다가, 예? 대출을 안 해주니까 저축은행 거 쓰다가 사채업자 쓰다가 그렇게 망하는 거고 집 날라가는 거고 예? 세금만 더 내고 예? 오래된 집들이 그래서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이거의 전형적인 모습이 뭐예요? 중고차 시장이잖아요. 중고차 시장은 현찰로 사는 거 아니면 새 차 사는 게 나아요. 왜? 새 차가 활부를 무이자로 해주는데 예? 그런 거예요. 예? 정부 기금을 갖다가 그죠? 오래된 집에 대출을 안 해준다니까. 해줄 수가 없어요. 그 오래된 집에 대출을 간접적으로 해준 게 전세 시장이에요. 전세 대출이라는 게 생겼었잖아요. 옛날에 없으면서. 그러면서 그 분양 시장이 아닌 전세 시장이 그 새로운 그 주택에 대한 신규 대출이었던 거죠. 그런데 왜 전세 사기가 생겼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신규 주택은 그래도 기준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전세 시장에 대출을 해주다 보니 이게 기준이 애매모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용해서 사기를 치는 놈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아파트 신규 시장의 대출은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수십 년 동안 오다 보니까 상당히 매뉴얼화 됐어요. 표준화 되다 보니까 그 은행에서도 그렇고 우리 일반인들도 그렇고 신규 시장에 그러니까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대출은 사실은 큰 리스크가 많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은행에서도 저금리를 해줄 수도 있고 정부에서도 저금리 지원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저금리 지원을 해줬던 전세가 사기가 됐던 이유가 뭐냐면 얘네들이 표준화 안 된 집을 가지고 그죠? 전세금을 부풀려서 허그를 통해서 전세 보증을 들은 거잖아요. 예. 제도적으로 그런 맹점이 있으니 어쩔 수 없이 신규 주택 위주로만
금융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이야기하는 부동산 유통혁명이 어디서부터 이루어져야 되냐면 우리가 인식이 바뀌어야 돼요. 왜 주택 청약이 하나냐 이거예요. 주택 청약의 다변화, 다양화. 예? 예를 들어서 그죠? 혼자 사는 사람들을 위한 나솔로 주택 청약을 만들 수도 있잖아요. 왜 맨날 신혼부부들만 집을 준다고 그래? 예? 주택 청약의 제품을 다양화해야 그죠? 시장이 다양화되고 그래야만이 어떻게 돼요?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눈도 높아지고 선택권이 커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시장이 안정화된다니까요. 이게 지금 아파트 시장 하나로만 움직이니까 이 모양 이 꼴인 거예요. 자, 30분을 떠들었습니다. 일단은 녹화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